이 집에 살면 이런 뷰가 보입니다. 이런 뷰가 보여요. 어떻죠? 28억 할만한가요? 28억 할만해요? 우리 애 손잡고 2분만 걸어가면 여길 갈 수 있어요. 여길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야경도 좋겠죠? 그래서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자기 돈 들었다고 치면 한 5억 대출 받으면 월 120만 원이에요. 월 120만 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야 미안하다 길동아 한 10억 줄 테니까 5억은 네가 대출 받아가지고 월 120만 원 내면서 거기 가서 살아라. 미안하다 아빠 엄마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전세밖에 못 해준다 야. 엄마 아빠 괜찮아요. 뭐 제가 120만 원 낼게요. 이러고 그냥 사는 사람들 많다.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뭐 집 사죠 뭐. 이렇게 하는 금수저 자식들 많을 거예요 여기. 실제로 애기들도 되게 많이 살아요. 그리고 뭐 그런 사람 아니고 이제 뭐 사업하는 사람이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월세를 살겠죠. 그럼 300에 350, 3억에 350 이렇게 이제 사는 거죠. 이런 집들은 이제 전세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전세를 많이 살고 월세는 조금 센 편인데 그래도 뭐 수요가 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원래 이 강남구 쪽에서 살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가 최고로 칩니다. 저는 여기를 최고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여기는 어딘가 삼성 아이파크라는 데인데 여기에요. 여긴 어디냐? 아까 첼리투스가 여기죠. 첼리투스.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가 여기입니다. 근데 얘는 강남구 안에 있어요. 강남구 안에 있는데 여기에서 거의 뭐 타워 팰리스랑 이제 쌍벽을 이루는 아주 최고의 뭐 집이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타워 팰리스는 이제 이쪽에 있고요. 여기가 좋은 점이 뭐냐면 한강에 바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한강에 바로 붙어 있다. 한강에 바로 붙어 있다는 점 때문에 이 반포의 효과가 나죠. 반포의 효과가 나는데 이 강남의 인프라를 다 이용할 수 있다는 더 장점이 있어요. 여긴 하나의 추가적인 장점이 있어요. 이 강남 인프라가 다 모여 있거든요. 여기 삼성역, 선릉역, 강남역 여기에 막 모여 있는데 요 밑에는 대치동 학원가고요. 그리고 한강 있고 청담동 있고 인프라 막 모여 있고 코엑스 있고 잠실 막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좋은 건 다 모아놨는데 거기에 이제 우뚝 하나 솟아 있는 거예요. 우뚝 하나 솟아 있다. 자,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삼성동 아이파크가 어떻게 생겼지라고 잘 모르는 분도 많더라고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그 위치가 이거 한강에 보인다고 그랬죠? 근데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옆에 건물 보세요. 옆에 건물이 엄청 낮죠? 엄청 낮아요. 주변에 보면 되게 낮죠? 왜 그러냐? 이 강남구에 여기 요 아이파크 있는 데가 강남구에서 가장 높아요. 가장 언덕이에요, 여기가. 이 땅 자체가 언덕이에요. 근데 이 언덕에서 쭉 뽑아 올린 거예요. 언덕에서 쭉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70층 높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은 뷰가 나와요. 여기가. 다른 데보다 지대가 아주 높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다 낮은 건물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뷰가 장난이 아닌 거죠. 뷰가 장난 아닌 거죠. 요렇게 보면 더 느낌이 좀 더 나실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에요? 보세요. 그냥 압도적으로 얘네들만 그냥 올라가 있죠. 이해되시죠? 주변에 지금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변에. 한 중간층 수만 살아도 전혀 뷰가 가리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에 바로 경기고가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조망권이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뭐 내부 사진은 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뭐 뷰가 이렇게 다 나즈마키 돼 있어요. 나즈마키 다 밑에 깔려 있죠. 밑에 깔려 있으니까 뷰가 아주 좋겠죠. 미세먼지만 없으면 정말 잘 보일 거고 이 하늘에서 보는 뷰는 이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주변이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쫙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도 이제 450세대밖에 안 되는데 준공 연이 되게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8년 정도 된 거니까 오래됐는데 대부분 여기 안에 사람들은 이제 리모델링을 한 번씩 다 해가지고 이제 좀 깔끔하게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뭐 위치와 외관은 뭐 여전히 괜찮으니까요. 그다음에 세대당 주차수를 보면은 2.8대예요. 2.8대. 그러니까 되게 주차 대수가 많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대형 평수 위주로 이제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는 65평이 주력인데, 65평이 주력인데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드레스룸이라고 해서 이제 크게 하나 이제 빼놓고 거실도 이제 엄청 크죠. 주방도 있고 식당도 크고요. 현관도 커요. 현관도 엄청 크죠. 현관이 다른 집 뭐 작은 방 정도 될지도 몰라요. 발코니 이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한강이랑 뭐 남산이랑 뭐 인천 쪽 다 보이겠죠. 근데 이제 시세는 45억 정도 합니다. 45억 정도. 그리고 전세 시세가 한 22억 정도. 22억 정도 하고요. 그리고 월세가 2억에 한 1,400 정도 합니다. 2억에 1,400 정도. 월세가 많이 비싸죠. 월세가 많이 비싸요. 분양은 10억대였어요. 분양할 때는 10억 초반이었거든요. 10억 초반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45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집이 낡아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쌉니까? 미친 집값 아닙니까? 라고 하시기에는 이 느낌과 요 위치와 이 뷰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뷰는 대체가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 위치와 뷰는 대체가 안 된다. 그러면 월세가 1,400이네요. 미쳤네요. 라고 할 게 아니고 이런 동네에는 누가 사는가를 알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가 된다. 이 집엔 어떤 사람들이 사는가 볼게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연소득 금액이 3억 4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네, 연소득 금액이 평균입니다. 평균이니까 정확하진 않은데 3억 4천만 원 정도를 벌어요. 1년에. 그리고 월 카드 지출은 약 9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집에 산다고 해서 카드 지출이 막 급속도로 늘지는 않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2억을 버나 3억을 버나 어차피 쓰는 돈은 비슷비슷한 거죠. 근데 주택담보대출도 한 9억 정도 잡혀 있어요. 9억 정도. 왜냐면은 뭐 내가 하루 세 끼를 다 소고기를 먹고 하루 세 끼를 다 뭐 20만 원짜리 초밥을 먹진 않잖아요. 어차피 이런 데 살아도 김치찌개 먹고 배달의 민족에서 BBQ, 올리브 뭐 프라이드 뭐 이런 거 다 시켜서 먹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는 건 똑같은데 집이 비싸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거를 아주 단순히 생각하면은 월 2,800 정도 버는 사람이에요. 월 2,800 정도 버는 사람들이 산다. 근데 한 달에 한 900 정도 쓴다. 한 달에 900 정도 쓰고 아까 9억 정도 대출 받아놓은 거 이자가 한 200 정도 나간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대충 살아도 한 달에 한 1,500 정도 저축이 되는 거야. 대충 살아도 그냥.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 산다. 그냥 쓸 거 쓰고 그냥 대충 살아도 저축을 1,500 정도 하는 거예요. 단순히 계산하면. 근데 매매가가 지금 45억이죠. 매매가가 45억인데 대출이 9억 정도밖에 없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약 36억 정도의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36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월 230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36억의 순 자산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부담이 되나요? 이게? 지금 내가 월 2,800을 벌면서 저축을 1,500 정도 하는데 월 230 이자가 나가는 게 우선 티도 안 나겠지만 그거를 좀 내고 재산세가 뭐 조금 100만 원 오르든지 말든지 어쨌든 36억짜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아무 느낌 없겠죠? 사실 이 집값이 안 올라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집값 안 올라도 돼요. 그냥 여기 사는 거죠. 자, 요런 집은 당연히 65평이니까 아이 둘이고 50대 이상의 가족이겠죠. 애가 둘은 돼야지 여기 살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아이 하나인데 넓은 집 살고 싶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요 정도 집에 살려면 그래도 애가 한 둘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나이대가 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겠죠. 45억이 이렇게 쉬운 가격대는 아니니까. 그러면 요런 사람들은 여기는 보통 누가 사는가? 기업 오너들이 좀 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뭐 대기업 오너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들도 우리나라는 되게 많거든요. 그 소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는 아유 나 거기 뽑아줘도 안 가 하는 무슨 공장 사장님, 뭐 공장주 이런 사람들도 돈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많이 삽니다. 물론 뭐 단독주택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데 많이 살고요. 뭐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정치인들, 원래 금수저인데 정말 잘 나가는 금수저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 급하게 갑자기 돈 많이 번 사람들, 그 다음에 대기업도 임원이 아니라 어디 본부장, 뭐 부사장, 뭐 전무,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알아주는 큰 기업에 잘 나가는 임원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 좀 살아요. 기업의 오너들도 살고, 아니면 진짜 전문직인데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 개업의들,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인데 뭐 완전히 막 1타 강사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전국에서 알아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서 많이 살죠. 상무 정도는 못 삽니다. 상무 정도는 좀 힘들고요. 전무, 오래된 전무나 부사장 정도? 그런 느낌이 돼야지 이런 데 사는 거죠. 왜냐면 그 정도 급이 안 되면 여기 살면 쪽팔려요. 쪽팔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옆집 아줌마랑 얘기가 안 돼, 이게. 예. 옆집 사모님, 옆집 그 사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지금 뭐 부장님이야. 난 부장님인데 어거지로 여기서 살고 있어. 근데 옆에 집 이제 사장님은 뭐 벤츠 S클래스는 당연한 거고, 뭐 벤틀리를 사네 마네 이러고 있고, 뭐 아마 사모님이 아마 벤츠를 타겠죠. 벤츠 S클래스 타겠죠. 최소한.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20살짜리 젊은 아들은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차는 페라리야.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급이 안 되면은 여기 살 엄두가 좀 안 나는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하에 그런 차들이 되게 많거든요. 갤러리아 4에도 정말 외제차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좀 급이 좀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가기가 조금 모한 거죠. 모한 거예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여기를 10억에 자기 돈이 있다고 치면 12억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 300만 원 정도를 내는데 뭐 부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집에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다는 건 이미 내가 연소득이 2, 3억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2, 3억 이상. 뭐 연 5억 버는 사람도 수두룩한 거죠. 수두룩한 거고, 뭐 연 10억 버는 사람도 너무 많을 거고, 연 100억 버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더 이상 뭐 돈 얘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뭐 2억에 월 1,400이니까 월세 사는 건 대부분 다 어떤 뭐 회사 사장들, 뭐 아니면 뭐 정말 돈 많이 버는 개인 사업자들, 뭐 진짜 아까 말한 학원 강사들처럼 해서 막 1년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이 비용 떨려고 막 이런 데 살든지 그런 거죠. 아니면 뭐 하여간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데 월세 사는 사람들이 일부러 전략적으로 사는 거지 돈이 없어서 사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라. 우리는 안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뭐냐면 우선 요거부터 볼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착각이 있어요. 가장 큰 착각들. 그러니까 요런 집들을 보면서 나는 엄두도 안 나는 사람들이 요런 집을 보면은 요런 착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야 저렇게 비싼 거를 어떻게 사냐? 저렇게 비싼 집을 어떻게 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제 돈 주고 샀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이 사람들이 제 돈 주고 샀을까? 저 45억 다 주고 샀을까? 아니에요. 아니다. 뭐냐? 원래 살기 좋은 동네예요. 제가 지금 말한 집들은 다 원래도 살기가 좋은 동네예요. 원래부터 부자 동네, 원래부터 잘 사는 동네였어요. 근데 그냥 살았던 거죠. 원래 그냥 거기 살았던 거예요. 살고 있었더니, 그냥 가지고 있더니 뭐가 막 주변에 뭐가 막 계속 생겨, 막 계속 생기고, 뭐 집을 부시고 다시 지어준대요. 막 그래 뭐 그래라, 뭐 알았어, 뭐 5억 내라고, 그래 낼게. 그랬더니 막 또 집값이 또 막 올라가. 그래서 살기 좋으니까 올라가나 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10억짜리가 20억이 되더니
집값 미쳤네 하는데 어느 순간 또 30억이 되네. 집값이 미쳤네 하는데 어느 순간 또 40억이 돼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제값 주고 45억 주고 어제 산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거야. 이걸 쉽게 설명하는 게 이겁니다. 그냥 서울대 같은 개념이에요. 서울대 같은 개념. 뭐냐면 내가 서울대를 붙었어요. 서울대를 붙었어. 그러면 그냥 서울대를 가는 거죠. 맞죠? 서울대를 그냥 가는 거예요. 서울대를 붙었는데 뭐 제가 나온 학교니까 전 중앙대를 나왔으니까 중앙대를 간다? 그런 거 고민할 사람은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서울대 의대를 붙었는데 중앙대 의대를 간다?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명은 있겠지만. 그냥 끝이 모이는 거야. 그냥 끝판왕들이 모이는 동네인 거죠, 여기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공부를 정말 잘해도 서울대 가고, 공부를 겨우 턱걸이로 서울대 갈 정도만 해도 서울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쉽다. 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동네에선 얘가 최고니까 그냥 여기 사는 거지, 뭐. 예. 더 착각하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된 졸부 같으세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10년 전에도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다 20년 전에도 부자였을 거예요. 부자였을 거고, 뭐, 간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일반인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급속도로 돈을 번 자영업자거나 어떤 사업가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들처럼 뭐 깨작깨작 버는 게 아니고, 급속도로 갑자기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런 데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은 그냥 원래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10억 할 때도 그냥 산 거예요. 20년 전에 10억이 그게 싼 건 아니잖아요. 비싼 거죠, 그것도. 20년 전에 10억은 엄청 비싼 집이었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그냥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근데 살다 보니 계속 올라간 거죠. 안 팔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냥 계속 사는 거죠. 자, 이런 집에 10년, 20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 동네에도 막 살았을 거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울 사람들이 지금은 서울이 워낙에 좀, 해방 이후에 지금 벌써 한 70년 지났으니까. 태생이 서울인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향이 서울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동네가 그냥 고향 같은 거죠. 내가 돈도 많이 벌어. 연 한 4억씩 벌어. 최소한. 그리고 돈도 많아. 그리고 살기도 좋아. 그럼 뭐하러 팔아요, 이거를? 이걸 뭐하러 팝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왜 팔아요? 연 3억씩 버는데 이걸 왜 팔죠? 그냥 사는 거지. 자, 내 기준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미친 집값 아닙니까? 어떻게 집이 45억인가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라고 보지 마시고,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이고 경기도에 1500만 명이 사는데, 그 사람들도 다 서울에 발을 한 발은 딱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갈 수만 있으면 서울 가지. 갈 수만 있으면은 한강 보이는 데가 좋지. 갈 수만 있으면 저기 가지. 자, 이런 데는 원하는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원하는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은 적어요. 개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물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450세대, 1600세대가 사는데 당연히 몇 명은 팔죠. 몇 개는 계속 팔리고 이게 손바뀜이 되죠. 근데 여기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냥 끝까지 온 거니까 더 갈 데가 없거든요. 더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집은 많이 안 나오는데 계속 돈 벌면 오는 사람들은 계속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들은 매물이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고요. 근데 수요는 항상 있어요. 꼭 서울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교도 마찬가지고 뭐 판교도 마찬가지고 다 그 동네에서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 데들은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면 계속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거기 눌러 앉아 버리거든요. 그 아파트는 살기 좋으니까 계속 눌러 앉아요. 눌러 앉으면 매물이 줄어들어요. 매물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있잖아요. 수요는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죠. 주변에 막 아파트를 막 지어대는데요. 그러니까 끝판왕 같은 애들은 안 떨어져요. 끝판왕 같은 애들은 안 떨어지는데 애매한 애들 있죠. 애매한 애들은 저기로 내려가죠. 밖으로 막 빠져나가고. 아시겠죠? 오늘 이제 준비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아까 좀 약간 그 에러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을 좀 날려먹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오늘 강의의 솔루션을 기대합니다. 잘 골라라 이건가요?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집값이 미쳤다. 집값이 미쳤다라고 얘기하지는 말자. 집값이 미쳤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어서 저 가격을 주고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욕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맞다는 것도 아닌데 내 기준으로 저 월급 300인데요. 저런 집 어떻게 살아요? 저 미친 집값 다 폭락해야지. 저 한 절반으로 떨어져야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값이 너무 폭등했으니까 빠져야지만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는 가격이라니까요. 이유가 있는 가격이다. 사람들이 멍청해서 저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앞으로 폭락할 거니까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뭐. 강남의 집값이 5억으로 떨어지면 그때 사야지. 이러고 있다 보면 45억짜리가 60억이 됩니다. 60억이 돼요. 60억짜리가 80억이 되고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동탄의 집값이 1억이 올라가면 수원의 집값은 2억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판교는 3억이 올라가고, 잠실은 5억이 올라가고, 강남은 7억이 올라가고, 반포는 10억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할 얘기는 뭐냐면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커서 안 되겠어요. 저 그냥 포기할게요. 저 포기하고 싶어요. 이러지 마시라. 이러지 마시고 나도 한번 부자 돼 봅시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삽니까? 라고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도 한번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한번 사업도 준비해보고 한번 진짜 투자도 한번 공부해가지고 나도 한번 부자 돼서 저런 데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야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아유 난 안 돼, 나는 포기할게, 다 떨어져라, 다주택자들 다 망해버려라, 대출금리 한 10%로 올라가서 다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살면 해외여행 못 가고 계속 이러고 살아야 돼요. 에어컨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고. 그렇게 살지는 마시라. 아시겠죠?